말자야, 너네 지훈이 투자 망했다며? 74 윤말자의 손이 떨렸다. 꽃다발을 싸던 손에서 리본이 떨어졌다. 50년 지기 친구 고아자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시장 골목 한복판, 사람들이 오가는 가운데 던져진 그 한마디는 말자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말자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뻔했다. 뭘 그리 숨겨?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긴데. 화자의 입꼬리 비틀렸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주식으로 몇 억 날렸다며?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하던데. 말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훈이 망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들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자 본인도 며칠 전에야 들었던 이야기였다. 화자야, 너 왜 그래?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50년 친구 아니야? 친구. 화자가 코웃음을 쳤다. 친구였으면 나한테만이라도 솔직히 말했어야지. 맨날 자식 자랑하더니 망하면 숨기고. 그게 친구야? 말자는 화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나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서. 말자가 중얼거렸다. 정리가 안 됐다고. 벌써 한 달도 넘었다면서. 동네 부동산에서 다 본 사람들이 있는데. 화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다. 말자야,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그 순간 말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 결혼할 때도 서로 들러리를 서주고 아이들 낳아 기를 때도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만해 화자야. 말자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내가 뭘 알아? 뭘 안다고? 나도 다 안다고. 지훈이 그 투자회사에서 사기당한 거 맞지? 몇 억씩이나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린 거. 화자의 말은 계속됐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라고 했잖아. 요즘 투자라는 게 다 사기라고.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꽃바구니를 들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화자가 뒤에서 또 말했다. 말자야, 이제 어쩔 거야. 내 나이에 꽃집 하나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이 걱정이었을까? 아니면 조롱이었을까? 50년 지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말자는 그날 화자와 말 한마디 더 하지 않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작은 꽃집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말잔의 꽃집. 3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전부였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46의 지우는 며칠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수염은 거칠게 자라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지훈이 힘없이 일어섰다. 응, 왔다. 말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다. 밥은 먹었니?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말자는 아들 앞에 앉았다. 지훈의 손을 잡으니 차갑기만 했다. 지훈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뭘 다시 시작해요? 제가 30년간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말자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아들의 절망이 너무나 깊어 보였다. 엄마, 화자 이모는 뭐라고 하던가요? 지훈이 갑자기 물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하시던데. 말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화자의 그 차가운 말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50년 친구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냥 걱정하더라. 말자는 거짓말을 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엄마, 근데 화자 이모가 어떻게 우리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요. 그제야 말자도 의문이 들었다.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 부동산에서 들었다고 했지만 그렇다 해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다. 투자회사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혹시 지석이가 말한 건 아닐까? 말자가 중얼거렸다. 지석은 화자의 아들로 큰 병원에서 행정팀장을 하고 있었다. 지훈과는 어린 시절부터 아는 사이였다. 지석이 형이요?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설마요. 그 형은 요즘 자기 일로도 바쁠 텐데요. 무슨 일? 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감사 때문에 힘들다고. 지훈이 말을 멈췄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얘기니까요. 말자는 가만히 생각했다. 화자가 그렇게 차갑게 굴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화자네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친구를 대할 이유는 없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화자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 꼴이구나. 그 말이 가장 아팠다. 언제 잘난 척했다는 걸까? 아들을 자랑스러워한 것이 잘난 척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꽃집을 열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단골 손님들은 말자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딱히 묻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다. 말자 선생님, 오늘 봉사활동 안 나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자는 그제야 생각났다.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죄송해요. 오늘은 좀 몸이 안 좋아서요. 아, 그러세요? 그럼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자는 한숨을 쉬었다. 복지관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꽃다발을 보면서 진짜 기뻐했다. 그 아이들까지 만나기 싫어지는 자신이 한심했다. 오후에 꽃 배송을 다녀오는 길 말자는 우연히 화자를 다시 만났다.
화자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중이었다. 둘은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화자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말자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다. 화자야. 화자가 멈춰서서 돌아봤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제 그 말들 너무했어.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50년 친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자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말자야, 나도 할 말이 많아.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맨날 지훈이 자랑만 하고 내 지석이는 무시하고. 지훈이는 대기업 다니고 돈 잘 벌고 지석이는 그냥 병원 직원이라고 생각했잖아. 화자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다. 말자는 어이가 없었다. 언제 내가 지석이를 무시했다고 그래? 나는 지석이도 항상 대견하다고 했잖아.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어. 내 표정에 다 나와 있었거든. 화자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뭘 그래? 내 아들이 망했다고 해서 내가 동정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말자는 깨달았다. 화자가 이렇게 나오는 데는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친구가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니? 화자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다. 말자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이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 유지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자는 정말로 50년 우정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 알겠어.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살아. 화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다. 말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구나.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지훈이 물었다. 엄마, 화자 이모랑 싸우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저 때문인가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 탓이 아니야. 그냥 사람 일이 다 그런 거란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정말 지훈 때문이었다. 아들이 잘 나갈 때는 친구 행세를 하다가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이었다. 그것이 50년 우정의 진짜 모습이었던 걸까? 며칠이 지나면서 말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복지관 봉사도 나가지 않았고 꽃집에서도 손님들과 대화를 피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화자처럼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인상이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말자 선생님. 저는 노정희라고 해요. 복지관에서 새로 봉사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말자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아이들 꽃꽂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던데 요즘 안 나오신다면서요?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희의 말에 말자는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자신의 일로 아이들까지 실망시키고 있었구나. 저도 요즘 좀 바빠서요.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희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공무원을 정년 퇴직했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봉사를 시작했는데 선생님 같은 베테랑이 계셔야 아이들이 더 기뻐할 것 같아서요. 말자는 정희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볼게요. 정말이요? 고마워요. 정희가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말자는 다시 복지관을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정희도 친절했고 함께 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다. 선생님, 꽃집 하시는 거 정말 멋져요. 정희가 말했다. 저는 평생 사무직만 해서 손으로 뭔가 만드는 분들이 부러워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30년이 된 거죠. 30년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오래 한 가게를 유지한다는 게 정희의 말에 말자는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정희와 대화를 나누면서 말자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다. 화자 한 사람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자신을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꽃꽂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화자 생각이 났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구나. 그 허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말자 씨 이거 보세요.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꽃꽂이를 하던 말자에게 정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다. 뭔데요? 말자가 물었다. 고화자 씨 며느리가 올린 글인데요.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아들분이 해고됐다고 하네요. 말자의 손이 멈췄다. 지석이가 해고됐다고? 그 자랑스러워하던 병원 행정팀장 자리에서? 언제요? 일주일 전쯤인가 봐요. 병원 내부 고발을 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요. 정희가 화면을 더 보여줬다. 며느리가 억울하다고 글을 올렸어요. 남편이 환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자는 숨이 막혔다. 지석이가 해고됐다면 화자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신다고 며느리가 걱정하고 있어요. 그 순간 말자의 가슴이 아팠다. 화자도 자신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서로에게 기댈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정희 씨, 저 좀 먼저 가볼게요. 말자가 급히 일어섰다. 어디 가세요? 화자한테 가봐야겠어요. 정희가 말자의 팔을 잡았다. 말자 씨, 괜찮으실까요? 지난번에 많이 싸우셨다면서요. 그래도 50년 친구인데.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먼저 가봐야죠. 집에 돌아온 말자는 지훈에게 화자네 이야기를 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지석이 형이 해고됐다고요? 왜요?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나 봐. 그걸 고발했다가 보복을 당한 것 같아.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그 형이 그럴 줄 몰랐는데. 원래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말자가 한숨을 쉬었다. 지석이가 그런 용기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 그럼 화자 이모가 저희 일을 그렇게 자세히 안 건 지훈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응, 혹시 지석이 형이 미리 알려준 건 아닐까요? 자기도 곧 해고될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미리 대비하라고 말해달라고. 말자는 그제야 이해했다. 화자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이유가 지석이가 병원에서 들은 정보였을 수도 있겠구나. 투자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쪽에서도 뭔가 연관된 정보를 접했을 수도 있고, 그럼 화자는 말자가 중얼거렸다. 나를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한 건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차가운 말투는 이해할 수 없었다. 걱정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다음 날 말자는 용기를 내서 화자네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다. 며칠 전 그 차가운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던 그 말이. 그런데 마침 화자의 며느리 수진이 나왔다. 수진은 말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안녕. 말자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니?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계시긴 한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지석이 일로 네, 정말 억울해 하세요? 지석이는 환자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도 밤마다 잠 못 이루시고 혈압도 올라가셔서 걱정이에요? 말자의 가슴이 아팠다. 화자도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 수진아, 내가 올라가서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 수진이 망설였다. 그게 어머니가 요즘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으세요? 말자 이모 이야기만 나와도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그래도 한 번만. 수진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잠시 후 수진이 내려왔다. 올라가세요. 하지만 어머니가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 말자는 조심스럽게 화자의 집에 올라갔다. 거실에서 화자를 마주했을 때 말자는 깜짝 놀랐다. 며칠 사이에 화자는 많이 늙어 보였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왜 왔니? 화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 화자야. 지석이 일 들었어.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화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뭐? 동정하러 왔니? 동정이 아니야. 걱정돼서. 걱정. 화자가 비웃었다. 내가 나를 걱정한다고? 내 아들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그 말에 말자의 가슴이 찔렸지만 참았다. 화자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었다. 화자야, 우리 이러지 말자. 말자가 화자 옆에 앉았다. 50년 친구가 이렇게 힘들 때 서로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50년.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50년이 뭐가 소용이야. 결국 힘들 때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니야. 말자가 화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화자는 손을 빼버렸다. 말자야, 너 모르지? 지석이가 왜 해고당했는지.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 지훈이가 당한 그 투자 사기, 그게 우리 병원이랑도 연결되어 있었어. 말자는 어리둥절했다. 무슨 뜻이야? 병원 이사장이 그 투자회사랑 뒷거래를 하고 있었어. 병원 돈으로 투자하고 손해 나면 환자들 치료비로 메우고. 지석이가 그걸 발견하고 고발한 거야. 말자는 숨이 막혔다. 지훈이가 당한 사기와 지석이가 고발한 일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럼 지석이가 말자가 중얼거렸다. 응, 내 아들을 구하려고 한 거야.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막으려고.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결국 자기만 해고당했어. 말자는 충격을 받았다. 지석이가 지훈을 위해서였다니. 그럼 화자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화자야, 그럼 그때 왜? 말자가 물었다.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냐고. 화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말자야, 나도 무서웠어. 지석이가 곧 해고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나까지 무너질 것 같았어. 말자는 이해했다. 화자도 두려웠구나. 친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에는 자신의 상황도 너무 절망적이었던 거구나. 그래서 먼저 거리를 둔 거야? 말자가 물었다. 미안해, 말자야.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너무 무서웠어. 지석이가 옳은 일을 했는데 벌을 받는 걸 보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말자는 화자를 끌어안았다. 화자는 처음에 몸을 굳혔지만 곧 말자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말자야, 나 정말 무서워. 지석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괜찮아, 화자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말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50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질 뻔했지만 진짜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만난 거였다. 말자야, 지석이가 그러는데 화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훈이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더 빨리 고발했으면 지훈이는 피해를 안 당했을 텐데. 무슨 소리야? 지석이가 뭘 잘못했어? 말자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그래도 화자야, 우리 애들 모두 힘들지만 그래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잖아. 지석이는 옳은 일을 했고 지훈이도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석이 퇴근한 모양이었다. 지석은 거실에서 말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말자 이모 안녕하세요. 지석아, 안녕. 말자가 일어서서 지석을 바라봤다. 지석도 많이 야윈 것 같았다. 고생 많았구나. 지석이 쓴웃음을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훈이가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지훈이 형이요? 지석이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 뭘? 내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야. 지훈이도 그걸 알고 있어. 지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모,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알았으면. 아니야, 지석아. 너는 정말 용감한 일을 한 거야. 말자가 지석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아니? 화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석아.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석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옳은 일을 했는데. 화자가 지석을 끌어안았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이 지금의 자신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날 저녁 말자는 화자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말자야, 우리 정말 바보같이 싸웠네. 화자가 말했다. 그러게. 둘 다 힘들었으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얘기하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화자의 그 차가운 말들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자와 다시 화해했지만 예전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50년 우정에 금이 간 것을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완전히 끝나버리지는 않았으니까. 천천히 다시 쌓아가면 되는 거니까. 집에 들어서니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화해했어. 말자가 간단히 답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엄마, 지석이 형 일자리.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응? 제가 아는 회사 중에 행정 쪽 일손이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비록 병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이에요. 말자는 지훈의 말에 놀랐다. 지훈이가 지석을 도우려고 한다니. 지훈아, 내가 지금 그럴 처지는 아니잖아. 엄마, 저도 이제 알았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석이 형이 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저도 뭔가 해야죠. 말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니. 그럼 내일 화자한테 얘기해 볼게. 네, 그럼 제가 먼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화자와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지석이와 지훈이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었다.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 복지관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말자는 정희와 함께 아이들이 만든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은 할머니가 가르쳐준 꽃꽂이에 열중했고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말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말자 선생님, 오늘 아이들이 특히 기뻐하더라고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선생님이 계셔야 분위기가 살아나요. 고마워요, 정희 씨. 덕분에 다시 나올 수 있었어요. 말자가 진심으로 답했다. 그때 복지관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말자는 고개를 돌려보니 화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봉사활동 신청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어색했지만 결연해 보였다. 저기, 봉사활동 신청하러 왔는데요. 화자가 직원에게 말했다. 말자와 화자의 눈이 마주쳤다. 둘 다 잠시 얼어붙었다. 며칠 전 화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정희가 분위기를 파악하고 나서서 말했다. 아, 새로운 봉사자 분이시네요.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고화자라고 합니다. 화자가 정희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말자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말자야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 말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자가 여기 온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 지석이 일로 힘들어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일 거였다. 좋은 일이네. 말자가 담담하게 답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정희가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말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함께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자 선생님이 꽃꽂이를 가르쳐 주시고 화자 선생님은 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요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아이들하고 간단한 요리 체험 같은 걸 해봐도 될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자도 복지관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하게 거리를 두며 활동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고 천진하게 다가왔다. 할머니들, 오늘은 뭐 해요? 7살 지우가 두 사람에게 달려와 물었다. 오늘은 꽃다발 만들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볼까? 말자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와, 정말요? 지우가 손뼉을 쳤다. 그럼 할머니들이 같이 가르쳐 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요청에 말자와 화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다. 말자야, 가위 좀 빌려줄래? 화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응, 여기. 말자가 가위를 건네주며 답했다. 그런 작은 교류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아직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작은 변화가 있었다. 지석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다. 면접복을 입고 온 지석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 엄마 말자 이모. 지석이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지석아, 면접 어떻게 됐어? 화자가 초조하게 물었다. 합격했어요. 지석이 환하게 웃었다. 지훈이 형이 소개해준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화자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야? 고마워라, 지석아. 말자도 기뻤다. 정말 다행이다. 지훈이도 기뻐할 거야. 말자 이모 지훈이 형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봐 주셨더라고요. 그 순간 말자는 뭔가 뭉클했다. 지훈이가 지석을 도운 것도 고마웠지만 무엇보다 두 집안이 다시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다. 지석아, 너도 지훈이를 많이 도와줬잖아.
그 일로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말자가 말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었잖아요. 화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 정말 의젓하게 컸네. 그때 정희가 다가와서 말했다. 지석 씨 축하드려요. 그런데 혹시 새로운 일자리에서 봉사활동도 계속 할 수 있으세요? 봉사활동이요? 어머니가 요리 봉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아들분도 함께 하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요. 지석이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에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하고 뭔가 해본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럼 우리 지훈이도 불러볼까? 말자가 제안했다. 걔도 요즘 좀 우울해하는데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 화자가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봤다. 지훈이도 정말 괜찮겠어. 물론이지. 지석이도 오는데 지훈이 혼자 빠질 수는 없잖아. 그렇게 다음 주말부터는 말자, 화자, 지석, 지훈까지 모두 함께 복지관 봉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었다. 지훈 형,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한 아이가 지훈에게 꽃꽂이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해보자. 지훈이 아이 옆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지석 형은 요리 정말 잘하네요. 다른 아이가 지석이 만든 샌드위치를 보며 감탄했다.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지석이 웃으며 답했다. 말자와 화자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두 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보니 자신들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말자야,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어때? 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착하게 잘 컸어. 말자가 진심으로 답했다. 지석이도 지훈이도. 맞아. 우리보다 훨씬 어른스럽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직도 완전히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석이 다니는 새 회사에서 말자의 꽃집에 꽃 주문을 한 것이었다. 회사 로비에 놓을 꽃꽂이와 각종 행사용 꽃다발들이었다. 말자 이모, 저희 회사에서 꽃 주문하고 싶어 하는데요. 지석이 전화로 말했다. 정기적으로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는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고마워라, 지석아.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이모 꽃집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다들 관심 있어 해요. 그것은 말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꽃집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주문처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다. 화자도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말자야, 정말 다행이네. 지석이가 잘했어. 고마워, 화자야. 지석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그런데 말자야, 화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혹시 꽃집에서 간단한 일 같은 거 있으면 도와줄까? 말자는 의외였다. 정말이야?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리고 우리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말자는 잠시 망설였다. 화자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화자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바쁠 때 좀 도와줄래?
꽃 포장하는 일 같은 거. 좋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화자도 가끔씩 꽃집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점차 손에 익었다. 말자야, 이 꽃 어때? 예쁘지? 화자가 꽃다발을 들어 보이며 물었다. 와, 정말 예쁘다. 너 솜씨가 늘었네. 말자가 감탄하며 답했다. 30년이나 했는데 당연하지. 그러게 나도 이제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겠어. 그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예전의 친밀감을 회복해 갔다. 아직은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꽂이를 하던 중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들은 언제부터 친구였어요? 말자와 화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할머니들이 너희만큼 어렸을 때부터야. 말자가 답했다. 우와! 그럼 정말 오래된 친구네요. 아이가 신기해했다. 그래, 아주 오래된 친구야. 화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할머니들은 절대 안 싸워요?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으로 보면 어른들의 갈등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가끔은 싸울 때도 있어. 말자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싸워도 다시 화해하는 거야. 화해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군요. 아이가 깨달았다는 듯 말했다. 그날 봉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말자와 화자는 나란히 걸었다. 말자야, 아까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화자가 말했다. 뭐가? 화해하면 더 좋은 친구가 된다는 말. 말자는 웃었다. 그래, 우리가 더 좋아졌어? 응,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일을 뻔하고 나니까 더 소중한 줄 알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50년 우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뻔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춰서 서로를 바라봤다. 화자야,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자. 말자가 말했다. 그래. 우리 나이에 혼자 견디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날 밤 말자는 지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 화자 이모랑 완전히 화해한 것 같네요. 지훈이 기뻐했다. 완전이라고 하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 저도 지석이 형이랑 더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아는 사이였는데 이번 일로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말자는 아들의 말에 뿌듯했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엄마들이 먼저 용기 내서 화해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말자는 생각했다. 정말 용기였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몇 주 후 복지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꽃꽂이와 요리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도 작품을 전시하게 되었다. 할머니들, 저희 작품 어때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이 만든 꽃꽂이와 쿠키를 보여주었다. 와, 정말 잘 만들었네. 말자가 감탄했다. 할머니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아이들이 웃으며 답했다.
그 모습을 보던 정희가 다가와서 말했다. 말자 선생님, 화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아진 게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화자가 답했다. 맞아요. 아이들 보면서 우리도 많이 힘을 얻었거든요. 말자가 덧붙였다. 축제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말자와 화자, 그리고 지석과 지훈까지 네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엄마들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석이 말했다. 우리도 재밌었어. 지훈이 답했다.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서 보기 좋았어요. 너희들도 고생했어. 말자가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잠깐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사진을? 말자가 놀랐다. 응. 오늘 같은 날을 기념해서. 우리네 식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도 오랜만이잖아. 지석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줬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 사진 나중에 보내줄게. 지석이 말했다. 좋아. 액자에 넣어서 꽃집에 걸어둘게. 말자가 웃으며 답했다.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다. 화자와의 우정이 완전히 예전과 같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지석과 지훈이가 서로 도우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어른들의 실수를 아이들이 더 현명하게 해결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화자에게서 문자가 왔다. 말자야, 어제 사진 받았어. 정말 좋다.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이네. 고마워. 말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좋았어. 오늘도 꽃집에서 봐.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이어져 갔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것이었다.